오. 자, 이제 충분히 좀 쉬었으니까 예상보다 3분이나 더 쉬었네요. 안 그래도 길었는데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날 겁니다. 10시 이전에 반드시 끝날 거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번부터 볼 차례 맞죠? 자,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 아래서부터 봐도 되고 처음부터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푸는 거를 샘플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법부터 볼 거예요. 그러나부터. 그러나 they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너가 일한다는 메시지야. 열심히. 뭐 때문에? 돈이 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 뒤에 나왔다를 봐야 돼요? 그러나 뒤에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의도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 그들이라는 존재는 메시지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너가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의도와 결과가 A를 의도라고 하고 B를 결과라고 했을 때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네요. 그렇죠? 자, clearly, 분명하게 두 개의 매우 다른 가치들이 would arise, 발생할 수 있대요. depending upon, 의존해서. 뭐에 의존해서? 어떻게 그들이 너의 메시지를 해석하는지에 의존해서. 자,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너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가치들이 발생할 수 있대요. 이것은 이유이다. 지금 y 앞에 당연히 뭐 생략돼 있다? The reason이 생략돼 있다. 관계 부사니까요. 자, 이것은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너가 not only 그리고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있죠? A뿐만 아니라 B 해야 하는 이유이다요. 너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야. 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어떤 인생? 너의 가치를 표현하는 인생을 너가 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야. 뭐뿐만 아니라 이게 일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 물어봐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너 자신에게. 너의 행동이 분명하게 가치들을 표현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너의 아이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파악됐다. 뭐가 파악됐어?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나오던 데이가 누구구나? 애기들이구나. 아이들이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장이 조금 길고 어려운 구조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것이 이유인데 무슨 이유라고요? 너가 너의 가치들을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이유야. 너 자신에게 뭘 물어봐야 하는 이유라고? whether or whether. 1번인지 아닌지 2번인지 아닌지. whether절이 명사절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너의 행동들이 분명하게 가치들을 표현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너의 아이들이 그것들에 오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물어봐라. 너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죄송합니다. 어떤 가치를, 죄송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하죠?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네요.
물어봐라 너의 아이들에게 What value messages they are getting? 오케이 이렇게 묻겠네요. 어떤 가치 메시지들을 그들이 얻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이게 군무석의 중요합니다. 저도 작게 보다 보면은 버벅거려요.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면 바로 보입니다. 어떤 가치 메시지들을 그들이 얻고 있는지 너로부터. 예를 들어 너는 물어볼 수 있어 그들에게 왜 너네 생각해 아빠 또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 지문에서 우리가 어디부터 본? 법부터 본 이 지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처음 말했지만 내가 의도한 바를 애기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공교롭게도 후반부가 아니라 어디서? 법 바로 뒤에서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혼동감을 느끼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야? 확실하게 알려주라는 거야. 확실하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해라? 아이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을 찾아봐야겠네요. 자, 1번에 대한 정답 5번이 되는 거겠네요. 자, 양육에서 인식된 그리고 의도된 가치들 조율하기. 자, 이게 뭐야? 인식되는 게 누구 입장? 아기들 입장. 의도된 게 누구 입장? 부모 입장. 이거를 뭐 한다고요? 조율한다고요. 왜?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도한 바랑 아이들이 이해한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거를 가만히 놔둬야 된다? 아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알려줘라. 아니면 애들한테 차라리 물어봐라. 애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했죠? 그래서 5번이 된다. 자,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빈칸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기에는 너희들이 따라오기 너무 힘들 테니까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부터라고 빠르게 지금 캐치하는 이유가 뭘까? 너네한테 되게 불성실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수업 준비 이거 제대로 안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너무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오면 문제 푸는 느낌을 못 주잖아. 나는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읽어도 문제가 풀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내가 빠른 순간에 여기를 봐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독특하게 생긴 인큐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죠.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뒤에 부가 설명을 줍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추가 설명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럼 저는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이게 좀 불안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자, 몇몇 누구는 심리학자들은 믿어. 뭐라고 믿어? 시간이 떨어져 있는 게 시간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 시간이 떨어져 있다고요? 시간이 떨어져 있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일단 시간이 떨어져 있는 게 허락한다고. 뭘 허락한다고? 인큐베이션을 허락한다고요. 근데 그게 뭔데 인큐베이션이라는 게 종류래. 뭐의 종류래? 무의식적인 노력의 종류래요. 뭐를 통한? 문제를 통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의 한 종류가 바로 인큐베이션이래요. 그러면 인큐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개념? 무의식. 근데 이런 무의식적인 인큐베이션을 뭐 한대요? 허락한대요. 뭐가 허락을 한대요? time away, 시간을 두는 게. 이해됐어요? time away, 시간을 떨어뜨려 둔다는 거는 시간을 둔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는 게 허락한대.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것을. 실제로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더 복잡하대. 그것보다. 인큐베이션은 더 도움이 된대요. 언제요? 더 긴 preparation. pr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좀 알면 좋겠네. 무슨 뜻? 준비. 더 긴 준비 기간이 뭐 할 때? precede, 앞설 때. 뭘 앞설 때? 개개인의 죄송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딱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미안한데 여기 거의 없을걸? 한번 스스로 해석해봐요.
본인이 제가 지금 감히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뭐야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제가 무릎을 꿇게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특히 어느 부분이 너희가 해석이 안 될 거냐면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면 이제 슬슬 답이 나올 법한데 더 구체적으로 힌트 주죠. 얘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얘의 역할이 뭐야? 틀려도 되니까 읊어봐요. 형광펜으로 친 이 친구의 역할은 뭡니까? 오호. 자, 왜 의미상조냐면 누구 때문에? 셀링이라고 하는 동명사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배웠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거든요. 정리합니다. 너무 밑에 정리하니까 안 보이겠다. 자,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분사. 우리는 이 세 친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준동사는 뭡니까? 동사에서 비롯됐지만 동사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동사 역할은 안 해. 하지만 누구 흉내는 내고 싶어? 동사 흉내를 내고 싶어. 잘 기억하세요. 준동사는 누구 흉내를 내고 싶다고요? 동사 흉내를 내고 싶어. 그래서 동사처럼 뒤에 뭐도 가질 수 있고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요. 동사처럼 앞에 뭐도 가질 수 있어요? 주어도 가질 수 있어. 근데 진짜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준동사 앞에 오는 주어를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냐면 의미상 주어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의미상 주어를 본 게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가주어, 진주어, 이 투부정사일 때. 그때 여러분들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로 뭘 배워요? 토 플러스 명사 형태. 얘를 처음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우리가 공부가 잘 돼 있어요. 포 플러스 명사 아니면 사람의 성질 나타내는 형용사면 오브 플러스 명사.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공교육 과정에서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를 다루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학원에서 들어봤거나 못 들어봤거나로 나뉩니다.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쓰냐? 소유격 형태 아니면 목적격 형태로 씁니다. 동명사 앞에 소유격 형태나 목적격 형태로서 의미상 주어를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개인들의처럼 보이는 소유격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의미상 주어를 역할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상 주어라는 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고 안 되고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게 해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없고가 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incubation이라고 하는 건 더 도움이 된대요. 왜 뭐뭐 할 때. 언제요? 더 긴 준비 기간이 앞설 때요. 뭘 앞설 때요? 개개인들이 문제를 setting aside, 치우는 것에 앞설 때요. 이 말뜻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뭐가 필수? 더 긴 준비 기간. 더 긴 준비 기간이 개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치우는 것을 앞설 때. 문제를 치운다는 게 뭔 말이에요? 문제를 치운다. 문제를 더 이상 신경 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를 치우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뭘 했어야 된다고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문제를 갖다 치워버린대요. 이해됐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던 문제를 갖다 치워버려요. 그럼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 영원히 안 풀어도 돼요? 결국 풀긴 풀어야 되죠. 근데 내가 잠깐 집어치웠죠. 아,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뭐랑 연결되는 거야? 시간 무게랑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보시면 좋아요. 이 과정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조금 이렇게 내용 연결도 되네? 이렇게 문맥 추론이 되네? 라고 조금 흥미가 생기는 친구들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좀 오바해서 덧붙여주면 비문학도 쉬워져요. 국어 비문학이. 근데 이 과정 뭐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 저거 연결한 거 없지 않냐?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읽으시는 게 더 나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랑 연결이 있겠구나. 뭔가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이 뭔가를 잠깐 때려치우는 거야. 그 잠깐 때려치우는 게 시간을 둔다라고 말했는데 이 시간을 두는 게 어떻다라고 했어요? 시간을 두는 게 어디 갔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시간을 떨어뜨리는 게 인큐베이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인큐베이션이라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하다가 잠깐 시간을 두고 떨어뜨려 놓는 것, 시간을 두고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빈칸이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interrupts, 방해할 거래. 뭘 방해할 거래요? 엄격한 사고방식들을 방해할 거래요. 엄격한 사고방식들을 방해해서 너네 뭐 할 수 있을 거래? 재구조화할 수 있을 거래. 뭘 재구조화할 수 있을 거래? 그 자극에 대한 너의 관점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 거래. 재구조화한다는 거는 원래 엄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 못하던 걸 재구조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엄격한 생각 방식을 방해해주는 건 당연히 뭐 위에서 나왔던 무슨 표현? time away, 시간을 두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몇 번이야? 5번인 거죠.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 어느 시간 동안 문제를 남겨두는 거, 떨어뜨리는 거.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푼 방식이 여러분들께 어렵게 느껴졌다면 처음부터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자, 3번 넘어가죠. 자, 3번의 문장 삽입이거든요. 얘는 사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요. 이거를 안 읽고 푸는 거예요. 안 읽고 풀었을 때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 너희들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읽고 하셔도 돼요. 읽고 하셔도 되는데 안 읽어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시작할게요. 자, 어려움들은 발생할지도 몰라요. 학생들에게. 언제? 믿음들. 뭐에 대한 믿음들? 집과 학교에 대한 믿음들이 다를 때. 됐나요? When an individual's behavior,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될 때? 해석될 때. 뭐로부터? 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뭐와 다른? 그것과 다른.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야? 관점. 근데 뭐에 대한 관점? 언급되었던 개인의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해석될 때. 자, 여기서부터 해석이 되는데 의미가 이해 안 되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너네한테 최우선이야. 분석을 해.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제발 연습하실 때만이라도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해석만 됐다 끝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행동이 해석될 때라는 겁니다.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근데 그 문화적 관점이 어떤 문화적 관점이라고요? 언급되었던 그 개인의 관점과는 다른. 이게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준환이가 A라는 행동을 했어. 근데 내가 한 A라는 행동은 누구의 관점을 담고 있어? 준환이의 관점을 담고 있어. 근데 준환이가 생각하는 관점은 1이야. A라는 행동에 대해서. 근데 사회는 나의 A라는 행동에 대해서 2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행동에 대한 관점과 사회가 내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럴 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집과 학교에서의 믿음이 다를 때라고 말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집에서 평가받던 행동과 학교에서 평가받는 행동은 똑같은데 집에서는 잘한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너 왜 그래라고 했을 때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자, 이어서 갑니다. 말콤과 그의 동료들은 설명했습니다. 많은 방법들을요. 어떤 많은 방법들요?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 역할을 한다.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누구에게? aboriginal 학생들에게. 어디에서? 주류 호주 학생들 교실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메인스트림 하면 주류예요. 어쨌든 주를 이루는 건 어느 나라 사람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이런 학생들이 있는 데서의 이 학생들이에요. 이게 어디를 나타내는지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당연히 뭐가 다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겠죠. 자, 서양 앵글로 문화에서 사람들을 눈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 것, 눈과 눈을 맞춰서 보는 것, 언제? 너가 그들에게 말할 때. 눈을 쳐다보는 것은 뭐래요? 표시래요. 뭐의 표시? 존중의 표시래요. 그러니까 서양 앵글로 문화권에서는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존경의 의미라는 거야. 그리고 보여준대요. 너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됐니? 이러한 이해 없이 선생님들은 가정할지도 모른대. 학생들, 뭐로부터의 학생들? 문화들로부터의 학생들. 어떤 문화들로부터의 학생들? 선호하지 않는 뭘? 눈맞춤을. 눈맞춤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로부터의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또는 흥미가 없다. 라고 가정할지도 모른대요. 정답 나왔죠? 몇 번이에요? 4번인 거예요. 빈칸은 안 읽었지만 왜 4번이 정답이 돼요? 이 이해 없이 돼요. 지금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이해는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 괄호에 대한 이해는 뭘 말합니까? 눈을 보는 건 뭘 의미한다? 존중의 의미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그 의미가 없는 상태로 눈맞춤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로부터의 학생들을 가정할지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설명이 아예 빠져 있어요? 눈 마주치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문화들로부터의 학생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점이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설명 안 했는데. 눈을 마주치는 문화밖에 설명 안 했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이해, 앞에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문제 푸는 본질은 이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고리를 찾으면 그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 문제 풀이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오, 사고다. 펜 배터리가 닫으면. 자, 큰일 났네. 마지막 하나는 제가 펜터치로 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빈칸 있죠. 얘를 하나씩 다 집어넣어. 1번에도 넣어보고 2번에도 넣어보고 3번에도 넣어보고 4번에도 넣어보면서 그게 최악인 거예요. 혹시 그렇게 푸는 친구들 있으면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얘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요.
얘네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 제대로 연결이 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간 거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그러다가 내가 4번에서 딱 얘기한 이유가 뭐였어? 이러한 이해 없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해라는 게 뭐라고요? 눈 마주치는 게 존중과 그리고 흥미에 대한 신호다라는 그 이해 없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말이 안 되죠. 마치 A를 설명하고 있는데 A라는 게 없다면 이렇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글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쉬운 버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먼저 읽으시면 돼요. 읽는데 어떻게 읽으면 돼? 그러나 들어갔죠? 많은 다른 국가들 포함하면서 얘나 얘 집단들을 포함하는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러한 것은 뭐 싸가지 없으면 표시일 수 있대요. 존중하지 않는 것의 표시. 그러면 딱 느낌 왔죠? 아,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구나. 눈맞춤. 그렇죠? 자, 특히 만약 보여진다면 누구에 의해? 더 어린 사람에 의해.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 권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사고인 게 정답이 보이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미뤄왔던 2번입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어떻게 풀라고요? 1, 2, 3, 4, 5부터 읽어보라고요. 우수한, 뛰어난, 장려하다, 따르다, 할 수 없다. 마지막 5번 어딨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됐죠? 전부 다 단어가 쉽네요. 그러면 시작하죠. 투어리즘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효과가 뭔지 몰라도 돼. 효과 이름이잖아. 고유명사의 확률이 커. 이 효과는 언급한대. 뭘 언급한대? 지역 거주민들이 적응하는 걸 언급한대. 뭐에 적응하는 것을 언급한대? 스타일에. 그리고 방법들에. 뭐의 방법?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느낌 대충 왔죠? 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파주에서 살고 있어. 근데 파주에 살고 있는데 저기 뭐 김포에 사는 애들이 막 놀러와. 그래서 김포에 사는 애들이 관광을 하면서 막 어떤 행동들과 모습을 보여줘. 자,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 파주에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이 방문객인 김포 애들을 따라하는 거. 이해됐죠?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래요. 지역 사람들은 알아차린대요. 뭘? 우수한 물질 소유들. 생각해봐. 관광지가 있고 관광객이 있어. 관광지 사람들이 잘 살까? 관광객들이 잘 살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겠지.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역 사람들이야.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더 잘 사는 사람은 관광객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알아차린대요. 뛰어난 물질적 소유들. 누구에 대한? 방문객들에 대한. 자연스럽죠? 그리고 희망한대요. 뭐 하기를 희망한대요? 갖기를 희망한대요. 똑같이. 쟤들처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들 중 하나. 뭐에? 데몬스트레이션 효과 중에 긍정적인 효과들 중에 하나는 뭐다? 그것이, 그 효과가 장려한다는 거야. 누가? 거주자들이. 뭐 하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생산성을 만들도록. 쟤들처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자. 노동 의욕을 불러일으켜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특히 어디에서? 개발도상국들에서. 호스트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 재진술 됐죠? 지역 사람들을 재진술시킨 것 뿐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지역 사람들은 can be motivated, 동기부여 될 수 있대요. 뭐 하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어디에서? 여행객들, 방문객들이죠. 방문객들에게서 뭘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기준. 뭐의 기준? 생활의 기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생활의 기준? 그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지금 이거 뒤에 당연히 뭐가 없네? want to follow, 목적 없는 목관대가 되죠.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생활의 기준을 관광객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우리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서울 사람들이 놀러 왔어. 이거 뭐 가정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다 막 게레스 20 이런 거 쓰고 있어. 근데 저 서울에서 놀러 온 애들이 막 아이폰 16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와, 좋아 보인다. 갖고 싶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게 내가 목표하는,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뭐가 된다?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However, 그러나 비싼 카메라들, 손목시계들은 근데 뭐에 의한? 투어리스트들에 의해 수반되는, 방문객들에 의해 운반되는 비싼 카메라들 그리고 손목시계들은 not only 얻을 수 있나요? 있네요. others. A일 뿐만 아니라 B 또한이다. 뭐일 뿐만 아니라 존경과 동기부여. 뭐 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더 열심히. 이해됐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감탄과 동기부여의 물질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된다? 분노와 심지어 위협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진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드시 뭐도 있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 조금 지우고 화면을 올리고 가죠. 자, demonstration 효과는 어떻게 될 수 있대요? 혼란스러워질 수 있대요. dash to. 그리고 여기네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분노하게 될 수 있대요. 누구에 대해서? 방문객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지역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들을. 그리고 그 생활 방식을. 됐니? 누구에 의해서 보여지는? 투어리스트, 방문객들에 의해 보여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거야. 처음에는 와, 갖고 싶다 열심히 일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이래도 저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뭐가 돼요? 이제 분노하게 돼요. 난 왜 저렇게 못 살지? 진짜 짜증나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난 왜 저렇게 못 살아? 화가 나게 되는 거야. 노출. 뭐의 노출? 그 지역사회의 노출. 누구에 대한? 여행객들의 상품 또는 삶의 방식에 대한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대. 불행을. 누구의 불행? 지역 사람들의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뭐와 함께? 그들이 이전에는 뭐로서 받아들였던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옛날에는 참을 수 있는 것. 옛날에는 게레스 20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게 아이폰 16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그걸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난 왜 이딴 거 쓰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on을 빼고 텍스트볼로 바꿔줘야죠. 이해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낱말 유형 문제는 의도적으로 딱 거의 정답이 어디에 밀집돼 있어요? 역시 3, 4, 5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교평 문제 출제위원들이야. 애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띵가띵가 놀기를 바래. 시간이 쪼달려서 겨우겨우 풀기를 바래. 겨우겨우 풀기를 바래.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글일수록 정답을 보통 뒤에 둡니다. 근데 열받게도 걔가 계속 말하지만 얘는 편법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보셨다시피 첫 번째 문장부터 모든 스토리 라인을 끌고 와야 알 수 있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오래 걸려요. 얘는 방법 없어요. 무조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이 좀 느려.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얘를 내가 제대로 읽고 풀어도 정답 확률이 높지 않은 친구들은 얘를 나중으로 미루세요. 나중으로 꼭 미뤄. 얘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유형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 문제 유형을 오늘 우리가 두 문제를 풀었는데 이 두 문제 푸는 시간이었으면 나머지 문제들 4, 5문제씩 풀었어요. 그 정도로 이해 오래 걸린다. 이해했죠? 자, 너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모의고사 유형, 차라리 이걸 지금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고 내신 유형으로 설명을 했으면 너희들이 필기 하나를 바빠서 덜 지겨웠을 거야. 근데 모의고사 유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숙제 공지할 거니까 잘 적어가세요. 자, 우리 반 편성 지금 월금 금토로 나눠져 있는 이 반 수업은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교역쌤이 신행해서 돌아오시게 되면은 다시 수업이 개편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개편되기 전까지 다음 주 월요일은 역시 원장님이랑 금요일은 저랑 여기서 똑같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숙제입니다. 단어 20 우리가 5까지였죠. 그래서 23부터 23, 4, 5, 6, 7, 8 28까지 단어예요. 단어 순특강 23에서 28 그리고 숙제는 우리가 25강까지 했으니까 26강에서 28강 풀이랑 채점을 다 해오세요. 풀이 및 채점을 다 해오시는데 그냥 풀이 및 채점하지 마시고요. 그 지문 아래에다가 지문 아래에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한글로 주제가 뭔지, 이 지문의 주제. 그리고 이 지문의 제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역시 한글로.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나 못 파악하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신을 대비해서도 중요해요. 요거까지. 그리고 핵심 문장의 형광펜. 진짜 제가 미리 말하는데 이거 저주가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11월까지 이런 그냥 단순히 풀고 채점한 사람과 이렇게 한글로라도 주제, 제목 그리고 핵심 문장을 스스로 찾아보는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무조건 달라요. 찍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숙제예요. 이해하셨죠? 좀 빡빡한가? 빡센가? 자, 여기서 수정을 원하는 부분 좀 빡셉니다. 이러면 저는 공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싶어서 혹시 뭘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딜하고 싶은 분 없나요? 오, 강한데. 그럼 이대로 그냥 가도 돼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변동 없이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원장님과 수업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